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임신 문제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서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참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런 게 없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발설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뭐 그거를 뭐 누가 뭐 탓하고 뭐 할 수 있는 이제 상황도 아니고, 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장면 공부하러 오시는 그분이 친구의 그 이제 동생이래. 여동생인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36이야. 36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적어놓은 거 보니까 22년 지금 한 4년 지났죠? 4년 지났으니까 좀 깝깝하지.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그 병원에 가도 뭐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상 없으면은 일단 한의원을 또 가봐야 되겠죠. 한의원. 먼저 알아서 한의원에 가보고 보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은데, 사주로 분석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좀 몸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걸 이제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자식을 내가 이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생일을 겨울생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현명하시니까 여성분들이 지금 내가 언제 임신하면 그 다음 이 애는 언제쯤 태어날 거냐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야, 쉽게 해서. 특히 여성들은 이게 음미인데다가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자식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임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몸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 며느리도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지금 4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게 운이 또 안 좋아. 자, 2021년에 보면 또 신축년, 22년에 이민년, 23년 계묘년, 24년 갑진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3년 동안은 계속 물하고 연결이 돼, 물. 그 다음 또 겨울하고 연결되고. 이 축은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도 대운도 마찬가지야. 그럼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간목으로 일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간목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목생화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강한 기운이잖아요. 또 여기 을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세가 되면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오가 음적인 기운이잖아요, 오가. 그리고 이게 습하다고. 습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진토, 축토, 진토, 여기에서는 이게 습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불기운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힘이 없죠. 또 이 상태에서 이 목이 생하는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목이 강한 것, 우리가 목이 강할 때 목강, 화식이라고 그래. 불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식이야. 상관. 이 자식이 자, 목으로 인해서 불기운이 이렇게 꺼질 정도가 되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거죠. 식신 상관이. 그 다음에 여기 진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축토, 진토, 을목, 이런 습한 이 기운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불은 꺼지기 쉽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 이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약하게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상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 한겨울에 태어났잖아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이 임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극신약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나죠. 여기다 이제 냉하고, 이 일단 냉한 기운이잖아요. 그 다음에 습한 기운이 너무 강해. 자, 이것도 습을 가지고 있죠? 습, 이렇게. 이렇게 습 기운이 많으니까 차갑고 냉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기순환을 제대로 환기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기운이 약해지는 거고, 또 습이 강하니까 이 소화불량이 뭉쳐갖고 이 배가 배불르기처럼 된다는 거야. 이 식적이 되니까, 식욕 쌓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음식을 잘 취하다 보니까 이게 또 누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뭉치로 이렇게 이게 이 체기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지금 원활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이렇게 되면 자궁에 착상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사주로 봤을 땐. 그러면 여기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상 없다 그러고, 또 한의원에 가서 이제 약 먹으면은 또 뭐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건데 한의에서는 얘기했을 것 같아. 여기서 얘기한 대로 냉하다. 그 다음에 이 체기가 냉하니까, 이 장기 쪽으로 다 냉하니까 이게 뭔가를 먹으면 자꾸 체하는 기운이 강한데, 그 체기가 쌓이니까 누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은 냉하고. 근데 또 이게 대운에서 보면은 수하고 금운에서 이거 60세까지는 수하고 금운이 들어와. 이거 차가운 기운이죠. 금기운. 수기운도 차가운 기운이죠. 이 기운이 여기에 가장 추울 때, 이 추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있다고 보시면 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니까. 그런데 운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운이 너무 안 좋게 가. 사주가 이렇게 차가우면은 운이라도 화로 시작해. 이 화로 시작했으면 벌써 지금 임신이 돼서 아마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운이 제대로, 운빨이 안 받는다 그러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39인가 되는데 또 2대 독자래, 2대 독자.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자. 임신한다는데 소식 없냐고 이렇게 자꾸 톡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항상 초조하고, 이 시어머니 이 면목이 없는데, 예? 소식 없냐고 자꾸 물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같은 친구 이제 동생이니까 그 언니가 얘기했겠지. 지금 이래 갖고 애가 지금 죽을 맛이다 뭐 해가면서 이제 얘는 지금 안 되면 막 이혼해 버리겠다고 얘기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도 왜냐면 이혼하면 또 결혼 어차피 안 하나요? 결혼해야 되잖아. 그럼 애를 안 낳는 데로 가? 그러면 또 괜찮지. 그렇다고 치면은. 왜냐면 그쪽에 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안 좋은 거는 이 남자가 자월생이야. 자월생. 자축이면 가장 이 겨울의 한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추운 거야. 보통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몸이 웬만한 사람들은 뭐 화도 있고 뭐 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는 또 남자조차도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추울 때, 그 다음에 한겨울에 태어난 게 추월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도 몸이 그렇게 차갑다는 거야. 이런 정도면은. 그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얼어있다고 보시면 돼.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임신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사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몸 전체적으로 이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그러는 건 아마 이제 장기라든가 아니면 뭐 혈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해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한의에서 얘기하는 냉한 거, 냉기,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체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단 이상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병원은 이제 안심하고 이제 일단, 임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주가 너무 춥다는 거야. 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월에 태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자식이 너무 약하게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큰 간목하고 을목이 이 목기운이 강했을 때 생을 해버리면 이게 불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받아먹을 수 있는 입이 적기 때문에 이게 꺼져버려요. 오히려 이런 때는. 그리고 지금 화기가 거의 꺼져가는 상황에서 옆에 습한 토가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가 식신상,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화가 화생토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기운이 없다고 봐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자식이야. 근데 여기서 자식이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어떤 요런 약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애도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게 이 불기운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하고 인연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날 때부터 이 주인공은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여기에 뭐 한겨울은 아니고 초겨울, 뭐 해월만 돼도 이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월도 추워지고 이 축월로 가면 뭐 추위가 극단에 지금 거의 뭐 이때 한참 너무 추울 때잖아. 축월이 되면은. 예. 이때 대설, 큰 눈이 올 때잖아요. 이때 태어나니까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 여성분들이 여자가 이 축월에 태어나는 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특히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은 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임신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건 모르잖아, 잘. 그게 옛날에 해서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한 40년 전만 해도요. 그냥 애는 그냥 임신이 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또 때 되면 언제쯤 낳겠다 해서 그냥 낳는 거예요. 낳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에 낳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이제 뭐 여성분들이 워낙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부탁을 했잖아. 바로 앞에서. 애를 갖게 되면은 이게 겨울에 태어나지 않게 임신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그래야지 본인, 나중에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자식이 나중에 또 자식을 낳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 갖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한난 여기서 보면은 이 난하고 이 습하면 이것도 또 문제야. 이 따뜻한 상태에서 습해버리는 우리가 한여름에 정말 꿉꿉하고 영 컨디션 안 좋잖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장 맞아가지고 그 습기가 이렇게 차 있으면은 컨디션도 안 좋지만 이 몸도 별로 이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근데 이 상태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야. 난하고 습한 경우. 차라리 이 습한 것보다 이 조한 기운이 좀 있었으면 이걸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극적으로 가버렸잖아요. 따뜻하면서도 습한 경우로.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컨디션을 여봐서 이 상황으로 봐서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이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부모가 낳아준 이 당사자는 더 모르죠. 이 상태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철학, 이 명리학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시청하시는 분하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신데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오고 또 여기 유튜브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면은요, 이게 내가 예방이 안 되잖아요, 예방. 그럼 만약에 몸이 어렸을 때 알았으면은 이건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때 부모가 알아서 한약을 꾸준하게 좀 해서 몸을 뜨겁게 좀 만들어줬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뭐 한약을 결혼해서 몸이 벌써 이 성장하면서 그 자체를 완전히 굳어버렸는데 한약을 좀 금방 먹는다 그게 완전히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잖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결혼해서 임신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건 이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누적이 돼서 그 체화돼 버린 거야. 체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몸이 차갑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여기다 또 이 남편도 몸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원래 남자는 보통 이 기본적인 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 와이프를 좀 녹여줄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본인도 추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그 열기가 많이 또 어떻게 돼요? 열기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죠. 그렇게 되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이제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다 또 몸이 약한 거. 그죠? 그리고 또 사주에서 얘기하는 자식 자리가 이 자식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 화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약한 기운인 상태에서 습한 토에 다 빻겨야 되고 또 위에서 간목, 을목 이 목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목다화식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다 어떻게 돼? 이게 다 타버린다. 이게 꺼져버린다는 거. 이렇게 되면. 화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자식 자리에 이 자식의 이 존재가 여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자식하고 또 인연이 약해.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 이런 영향이 거의 어떻게 돼?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뜻한 한약을 먹어서 몸이 따뜻하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얼어있다고 이 사주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월에 태어나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또 물 자체가 차갑죠? 한겨울이니까. 또 금생 수가 되죠? 그러니까 또 추위는 더 추운 기운이 또 몰려온다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주로 봐서는 대운도 안 좋게 흘러가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들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나?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나이 드셔가지고? 아니,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도 미안하고, 본인도 항상 초조하고, 임신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데.
그게 임신이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걸 자꾸 소식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이것도 또 대단하죠? 아니 그걸 아이고 지금 어머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부드러울 텐데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것도 큰일 또 벌려놨구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특히 뭐 이대 독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자꾸 손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저는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더 문제는 뭐냐. 참 어렵게 임신해서 이제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또 얘야 우리 저 이대 독자인데 어떻게 우리 손을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아들을 좀 낳았으면 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집에서. 특히 며느리 입장은 어떻고 이제는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 낳은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딸 낳았다고 또 아들 낳아달라 하면은 그게 그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은 잘못하면은 시달리다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건 묻지 마시고 저한테 제가 알아서 그 빨리 훨씬 더 제 어머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아니 어떤 소식이 있으면 제가 먼저 얘기하죠. 에? 며느리가 얘기하기 전에라도 벌써 그런데 그걸 가서 그냥 가끔 이렇게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아무 얘기 없으면 가서 가끔 소식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속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축원에 태어나는 거는 이게 여기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임신할 때는 겨울에 애를 낳지 않게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해서. 그래야지 애도 잘 태어나는 거고 애도 편하고 사는데 아니 추울 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살면서 항상 추위에 냉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성도 떨어지고 항상 움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 겨울에 이 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될 때는. 장단점을 봤을 때.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있는 게 이게 겨울에 태어나는 거야.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요. 이걸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또 당연한 거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돼?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보세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제가 알아보고 있고 그렇게 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워낙 이제 뭐 기분 안 좋을 때 자꾸 물어봤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혼해 버리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혼한다고 뭐 제대로 뭐 해결되는 거 있어요? 또 만약에 다른 데라도 어디 결혼하게 되면은 자식 문제가 돼도 되는데 본인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췄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잖아. 이제 36이면 이렇게 흘러가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몸으로 태어나서 힘든 거 이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뭐 그런 줄 알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 때나 임신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낳잖아요. 겨울에 낳든 봄에 낳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자, 겨울하고 원래 여름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주에 사오미하고 해자축이 있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뭔가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뭘 확실하게 빨리빨리 진척이 안 돼요. 딜레이 된다는 거야. 더우니까 어떻게 돼? 아유, 이제 좀 이렇게, 쳐서 지나가지고 이 더위가 좀 가시면 뭔가 좀 하자. 겨울에는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야,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은 그때 얼굴 좀 보자. 다 이렇게 뭔가 미루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할 때 자꾸 딜레이 된다는 거야. 제때 빨리빨리 일이 처리 안 되고,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주에 사오미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빨리 안 돼. 학교 가도 어떻게 돼? 재수, 삼수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해도 늦게 하고, 하여튼 뭔가 자꾸 딜레이가 돼.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실질적으로 했던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이 겨울에,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요거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조금 이게 요거를 이제 유튜브를 본 어떤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